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어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비트코인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아주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출처는 거래소의 광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라든지 하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과 직접 그 정체를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광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가령 생선장수가 생선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 생선이라는 상품으로부터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선 장수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그것이 앞으로 널리 통용되어야 한다 하고 찬성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러한 목적이 그 색이 덧입혀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을 알고자 하는 우리가 직접 그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여기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가상의 화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그런 세계를 뜻합니다.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실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령 여러분이 계란 한 개, 날계란 한 개를 들고 아스팔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에서 계란을 그저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서 겉껍질이 깨어지고 내용물이 다 터져서 흘러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것이 현실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상황에서 다시 바로 직전의 손에 멀쩡한 생계란을 들고 있던 상태로 한번 되돌려 보자 했을 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탁자 위에 유리잔 속에 우유를 부어 놓았는데 그 우유잔을 실수로 넘어뜨리게 되면 우유가 쏟아지죠. 그러면 쏟아진 상태에서 쏟아지기 이전의 상태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한 현실 세계가 아닌 것을 가상세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는 다르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이 된다. 현실 세계이면서 가상세계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현실 세계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의 화폐라는 것과 다르다. 그런 것이죠.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관계가 없고 만날 일이 없으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현실 세계의 화폐와 가상 세계의 화폐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혹시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상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하면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꼭 말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현실 세계에 있는 1,000만 원, 그 돈을 가상 세계의 비트코인 한 단위와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비트코인 한 단위를 산다.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 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지는 않죠. 이 한 나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돈을 우리는 통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이 통화 가운데 가령 10,000원권 지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0,000원권 지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주고 10,000원권을 받아옵니까? 생각해보면 살짝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10,000원권 지폐를 산다면 그 10,000원권 지폐에는 10,000원이라고 가격이 쓰여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현실의 돈을 주고 그 가상통화라고 하는 비트코인 한 개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한 개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은 가격표가 붙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격표에 해당하는 액수의 살아있는 돈을 주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주고 가상통화를 산다 하는 행위의 그 진면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철이라는 사람이 있고 혜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이는 돈 1,000만 원이 있고 혜진이는 비트코인 한 단위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철이는 1,000만 원으로 현실 세계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진이는 비트코인으로 현실 사회의 물건을 구입할 수 없죠. 그런데 혜진이가 비트코인 한 개에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철이가 1,00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 한 단위를 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혜진이는 비트코인 한 단위를 주고 받은 1,000만 원으로 초콜릿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 1,00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 한 단위를 받은 철이는 그 비트코인으로 초콜릿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산다 하는 것은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철이는
초콜릿을 먹을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한 단위를 주고 초콜릿을 그것을 받고 초콜릿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 초콜릿을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돈은 아닌 것이죠. 이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똑같이 초콜릿을 바꿔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돈을 주고 바꾼 것이냐 아니면 물건을 주고 바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한 단위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라고 해서 이 코인 하면 보통 동전을 생각하지요. 화폐도 역시 같은 돈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것은 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이라고 부르는 물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돈은 아닌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돈이 아니라 물건인 것입니다. 이름표가 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을 뿐이죠.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현실에서 눈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그 상점에서 파는 그 초콜릿 가운데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류별로 단위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 그러면 거기에는 표면에 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마짜리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돈이라고 쓰여 있는 초콜릿을 우리가 돈이라고 쓰여 있는 물건이라고 일반화시켜 봅시다. 그러면 이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 이것은 비트코인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돈이라고 쓰여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은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돈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세계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물건이고 현실 세계에 있는 초콜릿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돈처럼 생긴 초콜릿이라고 하는 물건은 최소한 사람들이 그것을 초콜릿을 먹는다 하는 정도의 효용은 지니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비트코인은 이름은 돈이지만 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돈이 아니고 물건이지만 현실 세계에는 그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물건은 물건인데 생각 속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철이와 혜진이는 이 생각 속의 물건을 현실의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그 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이와 혜진이의 그 생각 속에는 1천만 원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한 단위,
라는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만일 이 두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이 비트코인 한 단위를 1천만 원을 주고 사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한 단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상세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한 단위에 현실 세계의 1천만 원을 지불하고 교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물건이 바로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상화폐의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기로 하죠. 제1단계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한 단위라고 하는 가상세계의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1천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1,100만 원의 거래가 된다. 값이 올랐다. 또 1,200만 원의 거래가 된다. 값이 또 올랐다. 이러한 사실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뉴스로서 현실 세계에 널리 퍼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거래에 참가를 할 테니까. 그래서 현실 세계에 널리 전파시키는 것은 아마도 그 뉴스를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었겠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의 비트코인 한 단위를 1,000만 원을 주고 살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경쟁이 생기면서 1,1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2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된다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세계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거래가 조금 더 원활해지는 1단계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이 투기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바로 그것이 2단계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진 단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물건이 진짜 화폐로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렇게 옮겨간다. 이런 소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000원권, 50,000원권 하는 이 통용되는 돈이 사용이 중단이 된다. 그리고 나서 전부 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들끼리는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의 소문이 퍼지면서 투기 현상이 가열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물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정말 10,000원권, 50,000원권 동전
이것을 사용 중단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상의 변화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정말 가상화폐만 화폐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왔을 때 화폐로 되는 그 가상화폐는 무엇일까? 그것이 자기들이 경쟁하는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자기네가 그것이 될 것이다. 또 이더리움은 자기네가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것이 되는지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먼저 이 화폐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 화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그 화폐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그 돈에 어떤 값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추적을 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 돈을 주고 그 돈이라고 하는 어떤 징표, 증표 그것을 주고 맞바꿀 수 있는 물건의 양이나 물건의 가치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1000원이라는 이름의 그 글자가 쓰여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그 지폐 한 장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화폐로 물론 재화와 용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물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값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우리가 1000원으로 알고 있는 그 화폐로는 펜을 한 자루 살 수 있고 또 찐빵을 2개 살 수 있고 멸치를 10마리 살 수 있고 A4 용지를 100장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펜 한 자루는 1000원이다. 그러면 이 1000원이라는 이름의 화폐로는 펜을 한 자루 살 수 있다. 양쪽 다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펜값을 정하는 사람이 돈의 값을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의 값을 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펜의 값하고 거래가 성사되면서 값이 정해지는 것이냐? 당연히 양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값이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우가 다르지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죠. 어느 나라에서 돈을 만드는 정부가 있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통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는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죠. 바로 그 시장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돈과 물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가 위치를 바꿔놔 봐도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물건에 비해서 돈이 많으면 그 물건값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물건에 비해서 돈이 적으면 물건값이 싸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그 돈의 개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바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 가상화폐의 경우하고 똑같이 현실의 그 통용이 되는 살아있는 화폐도 똑같이 그 작동은 합니다. A, B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펜을 한 자루 가지고 있었고, B라는 사람은 1,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1,000원권 화폐를 한 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펜 한 자루를 사겠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돼서 이제 A는 1,000원권 화폐 한 장을 갖게 됐고, B는 펜을 한 자루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이 둘 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요. B는 그 펜 한 자루를 물건의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A가 가지고 있는 이 1,000원권 화폐는 그저 종이 한 장입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고, 게다가 무엇인가가 이미 잔뜩 쓰여 있어서 메모를 할 수도 없습니다. 종이로서의 그 효용은 극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0원권 화폐를 받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고 받느냐 하면은, 미래에도 이 1,000원권 화폐 한 장을 주고 또 다른 펜을 한 자루 살 수도 있고, 또 찐빵을 2개를 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국민 여러분은 아주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돈, 이 한국 돈이 가치가 있고 이것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째서 1,000원 지폐 혹은 5만 원 지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이로만 보이지를 않고, 이것은 그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일까? 그것은 그 돈을 발행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믿고 그 보증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5만 원권 화폐,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가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하위 조직인 통치기관입니다. 그것도 세계의 통치기관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돈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화폐 공급은 대한민국 정부만 한다. 이것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을 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그 까닭은 통화량을 정부가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5만 원권,
통화량이라고 하는 그 지폐는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을 하고는 있는데 그 가치가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화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그래서 정부가 그 통화량을 잡아매고 있는 것이죠. 마구 늘어나지 못하게, 혹은 아주 많이 줄어들지 못하게. 그것이 또 하나 정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의 가치를 지켜주는 그런 작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상통화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돈을 그냥 종이돈으로 얘기해 보죠. 이 종이돈의 사용을 중단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왔을 때는 가상화폐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한 나라 안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독점적으로 발행합니까? 그것은 정부가 발행하죠. 그러면 미래에도 국가가 무너져 버리고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 가상화폐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상화폐는 누가 공급합니까? 변함없이 미래의 정부가 공급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종이돈 사용이 중단되고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만 쓰기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정부 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발행한 것이죠. 정부 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사용할 가상화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정부 코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비트코인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돈이라는 이름의 물건이고, 더구나 그 물건은 물건인데 가상세계의 물건이어서 생각 속에만 있는 물건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돈이고 또 그것이 돈 자체입니다. 그러면 정부 코인도 가상화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핵심은 이 화폐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어떤 개발자, 비트코인 또 다른 이름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이 개발자가 만든 개발자의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것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은 이름은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라는 이름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물건입니다. 물론 상상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가상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발자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도 개발자가 보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죠.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비트코인을 개발을 하든 유통을 하든 서로 상거래를 하든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해 줍니다. 정부는 처벌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와도 미래의 어느 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물건이고 가상의 물건이고 화폐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개발자의 가상화폐의 성격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해보죠. 만일 이 지구상에 국가가 없는 시대가 온다면 그랬을 때는 혹시 어떨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제부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가상화폐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국가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듯이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이것은 그 중국 헌법에, 공산당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순간에 바로 그때 사회주의도 없어지고 국가도 소멸한다. 이것이 그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공산주의의 시스템이 경제를 포함해서 영구가동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공산주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순간에는 인간도 완성돼서 인간이 사실은 법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서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공동체의 한 셀로서 절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죄자는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국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세계의 모든 체제가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국가 질서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다 멸망하지는 않고 역시 인류가 남아있게 되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론 국가체제가 없으니까 국가가 그 보증하고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국가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가 없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지금 개발자의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수단으로 쓰일까? 다시 말해서 화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기로 하죠. 우선 최초의 비트코인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로 합시다. 개발자 A1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는 좀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00개만 채굴될 수 있다고 계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계산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자 A1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그때는 통화량이 바로 개발자 A1 계산법이라는 것으로서 제한이 됩니다. 정부 대신 개발자 A1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0개만 채굴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발자 자신도 이것을 1001개가 채굴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발자 자신도 이제는 개발자 A1 계산법이라는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는 바로 마치 어떤 신이 있어서 이 통화량의 변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결국 개발자 A1은 바로 그러한 신의 섭리를 찾아낸 사람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개발자 A1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통화의 양을 딱 고정시켜 놓고 있는 규칙이 됩니다. 법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질서의 주재자로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 A1 계산법을 신 A1이라고 불러봅시다. 신은 God, 그런 의미의 신입니다. 그런데 신 A1이 유일한 신이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발자 A2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개발자 A2 계산법을 찾아냈습니다. 역시 또 다른 신의 섭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개발자 A2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 A2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자 A3가 리플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자 A3 계산법으로 찾아냈습니다. 채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 A3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 A3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 신이 신 A1, A2, A3 셋이나 나타났습니다. 결국 개발자의 숫자만큼 신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그 규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특성이 그렇듯이 다른 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지금 화폐는 일본 돈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그 한국 국경 내에 한국 돈 하나가 화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폐는 국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미래의 그 가상화폐가 화폐로 되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영토인, 오늘날에는 일본의 영토인 그 땅, 그때는 국가가 없을 것이다 했죠. 국가가 없는 그 일본의 땅 안에는 어떤 화폐가 있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미래 시대에 개발자가 1000명이면 1000이라고 하는 신의 영역이 생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국경만 있었던 곳이 개발자 숫자대로 1000개의 국경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영역 내에 개발자가 1000명이 1000개의 이러한 계산법을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가상화폐를 한 개씩 만들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사람마다 하나씩 만들고 사람마다 하나씩의 그 계산법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상화폐는 가령 당신이 만든, 당신이 개발한 그 계산법이라면 당신만 인정하는 화폐가 될 것이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개발한 것이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그런 화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그 국경이 생기니까 이 돈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흐르지 못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때는 바로 교환, 매매라는 그 거래가 일어나 버립니다. 돈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마다 국경이 생기면 사람마다 환율 계산하느라고 바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돈이 한 나라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1,000원짜리는 1,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개발자 숫자만큼 가치가 달라져서 매번 환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이름이 가상화폐 혹은 비트코인이라고 그 쓰여 있기는 돈이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물건은 가치가 제로, 0원, 그렇게 제로로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좀 더 강한 나라에 흡수당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능력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일삼고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고 돈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흡수되기 쉽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간단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세계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세계가 한 두세 개 정도의 아주 큰 세계연합을 형성할 것이다 하는 예측도 가능하고, 또 지구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게 됐을 때 그때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정부 아래 뭉쳐버리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 권력이 소멸하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통일하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세력이 최강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든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화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움직이는 도구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그 통화량을 국가가 규제하는 그러한 것이다. 개인이 그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든 2018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막막한 것은 정부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겠죠, 최소한. 그런 정부가 자신들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지층에서 등을 돌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강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국가 질서 자체를, 국가에는 여러 가지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들이 잘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국가가 유지되는 것인데, 바로 이 통화 시스템과 같은 것은 아주 국가 질서를 그것이 깨지게 되면 국가 질서의 다른 부분에까지 나쁜 그 파괴적인 효과를 널리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단안을 내려서 완전히 끝을 내지 않으면은 그 악영향이 아마도 결국은 그런 그들을 쓰러뜨리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의 그 투기성 과열 현상은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이 뒤에 어떤 작전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더구나 그것이 국내의 세력만이 아니라 국외의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이번 일이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가, 갑자기 그러니까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로 이러한 국내외의 범죄 활동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본 그 내용,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의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가 와도 그 미래에도 그것은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상 물건일 뿐이지요. 바로 당신 머릿속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에 오는 가상화폐,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내놓기 아쉬워하는 그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는 그 가상화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에 오는 가상화폐는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 코인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